대구에 살고 있는 센트리아 리더 전태수 N 박웅호입니다. 내조 열심히 해준 박웅호 리더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성장하게 된 계기는 그 궁즉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답답하게 되면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잘 넘겨서 아마 뉴핀에 달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가 와서 대구 지역엔 굉장히 그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지역이 폐쇄되느니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변화를 추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역량을 강화시켰다. 우리 파트너들이 모두가 이 위기가 도달했을 때 개인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온라인 미팅으로 전환하자. 아마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어서 위기를 넘겨서 지금 뉴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단체로 모여서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또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굉장히 고민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플래티넘 리더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못 모이는 거 소규모로 그렇다면 모이자. 그래서 플래티넘 리더분들은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똑같이 통일시키는 쪽으로 바꾸어 나갔고, 플래티넘 리더분들은 그런 소스를 받아서 각자 홈미팅 또 1대1 미팅 이렇게 복제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우리 플래티넘 리더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저희를 버리시나요?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 이제 스폰서님은 자기 할 일만 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아메이의 방향도 바뀌면서 오너십이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사업이다. 정말 각자 자기 힘을 갖고 자기 팀을 이끌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리더다. 우리 각자가 리더다. 그래서 각자 책임지고 자기 팀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그 대신 통일된 생각은 있어야 되니까 책이나 오디오 이런 것들은 제가 통일을 해주고 일주일 단위로 각자 하고 있는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한 1년 정도는 그 정도로 진행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팀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활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하고 맞게 왜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책, 그런 책들도 제가 선정을 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창업자 책이었어요. 사실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창업자 책을 좀 소홀히 초창기에는 많이 읽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이러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야,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우리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도 되고 또 방법도 찾아지고, 그래서 창업자 책을 다시 한번 힘들 때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예. 저도 스폰서가 있었지만 대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서 제 위로 스폰서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흔들렸는데 왜 업라인 스폰서님이 제 손을 잡아줬고, 또 그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과 또 끊임없이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걸로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파트너한테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점 우리 사업하다 보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거든.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뿐이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어요. 아, 칭찬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리치디보 사장님도 치어리더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되도록이면 찾으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칭찬할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정말 칭찬할 게 많아지고 그다음 감사함을 잊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5일 운동은 플래티넘 이상 리더분들은 하루에 5분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이런 걸 매일 올리는 걸로 그다음 한 가지 감사한 걸 반드시 찾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생각이 점점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또 누군가는 힘들고 또 몸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누구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 탁 던지게 되면 다른 플래티넘 리더분들이 리더님 그 말은 이렇게 바꾸시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 진짜 많이 변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결혼 초에는 많이 싸웠죠. 예. 그때는 그 남편 성격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불같이 화냈다가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 잊어먹고 딱 식어버리더라고. 그래서 화내면 제가 안방 문 열고 밀어서 넣어버려요. 식으면 나와. 그 잠시 참으면 돼. 사실 별로 싸울 일은 없어요. 예, 진짜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2년 전에 명퇴를 하게 됐는데 명퇴하게 된 계기도 아메 초기에 둘이 부부 교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아메를 만났고 누군가는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그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가위바위보 해서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 의논한 끝에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제 남편은 직장 생활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경상도 남자들 그런 얘기 있잖아. 부엌 근처에도 안 간다고. 그런데 빨래는 당연히 하는 거, 그 다음 청소 뭐 이런 것들부터 그 다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바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머로 넘겨주니까 쉽게 풀어지고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또 재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대전에 오면서 걱정하지 마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오로지 사업만 해라 뭐 이런데 이게 부담인지 칭찬인지 격려인지 뭐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본인도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다 나도 이제 아메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그렇다면 그만둬라 그랬더니 그날 당장 사표 내고 왔더라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행히 두바이 여행을 같이 갔다 왔고 센트리아에서 하는 프로모션 그 중국 여행도 갔다 왔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그 여행조차 못 갔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다. 그래서 몇 개월 빨리 결단 내리는 바람에 훈장도 못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못 받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메이 보상이니까 본인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전 요즘 우리 그 바깥 양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사람이고 명퇴 이후에는 바깥 양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늘 그 수석이라고 하고 저는 그 다음 자리 차석. 수석은 그 돌 줍는 수석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앞쪽에 앉는 분이 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앞쪽에 가도록 하고 제가 그 다음 자리. 그래서 요즘 참 매니저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의 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애들한테 꼰대 소리를 안 듣게 됐다는 거. 또 그런 왜 50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관으로 그게 남아 있잖아요. 우리 애들 둘 다 좀 돌직구 스타일이라서 특히 딸이 아빠랑 성격이 아주 비슷해서 아빠한테 바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빠 그런 얘기하면 요즘 20대들 너무 싫어해. 그러면 대반? 틀렸구나.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 같았으면 어디 감히 아빠한테 이렇게 난리가 났을 텐데 앞으로 21세기를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특히 제가 또 한문 교사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유교적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수업에서 늘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인문학적인 이야기고 훈계하는 이야기고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이미 그 체득이 돼 있었겠죠. 근데 아메를 하면서부터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글로벌 마인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효나 충 이래갖고 지시 명령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새로운 이 아메이 사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내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게 아마 아메이가 주는 그런 유리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제가 공부했던 그 공자의 사관하고 리치 디보스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도 자기 일생 동안 항상 끊임없이 첫 번째 학습을 했거든요. 배우고 익히면 항상 내 마음은 기쁠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멀리서 친구들이 나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찾아오면 인생은 즐겁지 않으냐. 기쁨은 혼자서 누리지만 즐거움은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꿈은 대동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가정과 개인이 화합하는 세상을 꿈꿨는데 리치와 제이가 원했던 그 세계와 같은 세상이더라고요. 공자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을 했느냐면 그 모든 제자를 받아들일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게 공자가 위대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평생 학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세 번째 생각하는 게 아메이도 결국은 우리가 평생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 게 공자와 리치의 공통점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더욱더 멋진 사업이다. 제가 이 지역에 그 인문학과 풍수를 강의하러 이제 지역 향교나 서원에 제가 계절별로 나가는데 거기 가서도 리치와 제이는 앞으로 세계 5대 성인에 들 위대한 인물이라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믿음이 내 마음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공자와 자공이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자공이가 물었을 때 공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에도 첫 번째는 경제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국방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의 믿음이다. 그래서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린다면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국방이다. 그럼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그걸 버려야 된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팀의 믿음.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동지로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슴 뜨거웠던 사업 경험은 뭐 굉장히 뜨거웠던 경험들이 많지만 옛날 거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올 초에 제가 한 10년간 후원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연락이 닿았다가 끊어졌다가 닿았다가 끊어졌다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분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이 얘기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왔나 봐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그분 말에 제가 리액션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10분 만나려고 나왔다가 저랑 3시간을 만났어.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막 실컷하고 울고 막 이러고 헤어졌어. 그 다음 주에 난 또 온다. 대구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그분이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또 만났고 매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 사장님이 왜 오시냐. 너 아메이 사업 시키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 잘할 것 같냐고 남편한테. 아니 당신은 못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계속 만난 거라. 처음엔 자기 얘기가 많았는데 점점 말이 줄면서 우리 아메에서 왜 A7070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운동이 필요하다. 아메 안 해도 된다고. A7070 팀에 넣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대단한 의지를 제가 받고 그분이 하는 말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장님 저 아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저와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팀 행사를 했는데 거기 우리 딸이 이제 그 리더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엄마 저분 엄마처럼 될 것 같아.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물론 그분이 바꾸지만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우리 ABO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아메의 보람이 뭔지 그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들이 20조를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A65를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의 목표는 혼자 하면 되는데 이건 파트너와 함께 해야 되는 목표고 일단 그분들의 간절함 이게 바탕이 깔려 있어야 A65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그런 결단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리더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질문의 순서가 잘못돼 있다고. 우리가 뭐 A65를 가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 다음 방법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저도 목표를 생각했을 때 왜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파트너 때문이더라고요. 저만 그 아메이의 그 가치나 보람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부터 결단 내리고 내부터 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생각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됐고 레고도를 그려서 제 식탁에 꽂아놨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보려고. 어느 날 보니까 화장대 앞에 붙여놨더라고. 박웅우 리더님께서. 제가 했습니다. 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화장할 때도 쳐다보라고. 그래서 계속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A65에 참석하고 그 이후에 A70까지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